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 감독 황용연이라고 하고요. 과거에 무한도전, 지금은 놀면 뭐하니,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프로들을 촬영만 하는 회사입니다. 중국판 꽃누나부터 시작해서 그 시리즈를 저희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은 물론 통역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중국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사실은 저희 같은 어떤 야외 리얼리티 촬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표현을 캐치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화의 어떤 축이 어떤지. 누구랑 누구와 관계가 어떤지. 그래야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어쨌든 담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떤 편집이 됐을 때도 그 서로의 어떤 입장들, 이런 부분들까지 보통은 다 방송에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뭐랄까 단연간의 어떤 노하우 덕분인지 그냥 눈빛만 봐도 사실은 예,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관계가 어떻고 저 사람은 뭘 좋아하고 저 사람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물론 파악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서는 어쨌든 더욱 더 많은 그림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죠. 편집을 한 이후에 나중에 피드백이 왔는데 정말 놓치는 게 없더라. 너네들 도대체 뭐냐. 이런 정도로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일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태국에서 촬영할 일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컨셉 자체가 어떤 목표에 빨리 도달하는 컴페티션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연자끼리 서로 경쟁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고, 덩달아서 저희도 이제 같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어느 날인가는 그 밀림 속에서 어떤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밀림 속을 헤매면서 미션을 찾아서 이렇게 갔겠죠. 그 와중에 뜀박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발목을 꺾인 경우가 있었는데 힘들었죠, 굉장히. 보통 그냥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그림을 도대체 어떻게 담았을까라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다 없다 정도의 어떤 느낌이 제일 클 것 같고, 근데 저희는 그 부분들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 어쨌든 출연자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체력적으로 누구보다 좀 더 다져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가 불의의 어떤 뭐랄까 가벼운 어떤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카메라다. 제 몸보다는 카메라나 메모리 카드에 손방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보호해야 되는.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출연자가 설악산을 올라가는 씬이라고 치면 저 산 정상에서 그 출연자가 걸어 올라오는 그림을 또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정말 수백 미터를 그 산을 뛰어 올라가죠. 정말 숨이 그냥 막힐 정도로 뛰어 올라가서 그림 한 커트를 찍고 다시 또 내려가서 팔로우를 해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팔로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여름에 저희가 야외 촬영을 하게 되면 조명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온갖 그냥 날벌레부터 시작해서 모기들이 다 몰려와요, 현장에. 근데 카메라를 두 손으로 다 잡고 있으니까 손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몸이 가려워도 긁을 수가 없어요. 모기들은 계속 물고 있는 거고, 계속 꼼지락꼼지락 다리 꼼지락 하면서 쫓아내긴 하는데 그게 크게 도움은 안 되죠. 네, 대부분의 어떤 동료들은 보면은 거의 악으로깡으로 하는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나이도 좀 있고 해서 어쨌든 현장에서 처지거나 후배들한테 뒤처지거나 어쨌든 약간은 뭐랄까 리더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프랑스로 촬영을 간 적이 있었는데 국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수화물을 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핸디캐리 해서 들고 타고, 파리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지방 도시로 또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환승을 해야 되는 상황에 저희 핸디캐리 했던 짐이 오버가 된 거예요. 그쪽 기준에 맞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출연자들은 비행기에 다 타고 저희는 이 짐을 수화물로 붙인 다음에 탑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내려고 봤더니 마감이 다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출연자들은 먼저 떠났고
나머지 저희들은 다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몇 시간 뒤에 비행기를 탔죠. 그리고 한 번은 저희 수화물이 대부분이 안 와가지고 해외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예. 촬영용 소품이라든가 우리 개인 캐리어들 그리고 장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현지로 도착을 안 해가지고 촬영에 막대한 어떤 지장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죠. 가장 큰 보람은 그거예요. 뭐 아는 지인한테 연락이 와서 이번에 무슨 프로그램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그리고 그림이 너무 좋더라.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제일 보람 있죠. 그리고 좀 허무하다라고 생각될 때도 종종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좋은 그림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게 되잖아요. 정말 그림 한 카트를 뽑기 위해서 몇 시간을 추위에 떨거나 뭐 더위에 이렇게 노출돼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그림들이 너무 짧게 나갔을 때 그때는 좀 허무해요. 네. 원래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저희가 음악을 좋아했어요. 네, 락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그 관련된 일을 찾다가 뮤직비디오 감독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이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서 이렇게 현장에서 촬영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카메라 들고 촬영하는 건 멋있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후배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 좋은 영상을 찍으려면 좋은 영상을 많이 봐야 돼요. 일종의 저희도 직업병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화를 보든 예능을 보든 이 그림을 어디서 어떻게 찍었을까, 조명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이 내용이 재미있다 없다 이거는 일단 뒷전이고 그래서 어쨌든 좋은 그림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좋은 그림을 많이 봐야 되고 영상도 물론 있겠지만 사진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구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랫동안 예능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림에 대한 어떤 욕심을 표현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오롯이 나의 어떤 열정 하나만 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그림을 찍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죠. 네. 그러니까 그 뭐랄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더 바뀌는 것 같아요.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런 촬영 감독, 카메라 감독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인데 프로가 되기 위해서 10년만 참아라. 글쎄 요새 이렇게 후배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오래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1년, 2년 안에 본인의 빛을 발하는 경우는 없어요. 최소 5년에서 10년은 갈고 닦아야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카메라 감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